하사 시절 말년병장 2명 두들겨 팬썰 이젠 군복을 입지 않지만 약 13년 전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처음 하사로 임관해서 자대 배치를 받고 간 날 나는 신교대라는 훈련병 양성부대로 임시 파견되었고 그때 당시 나는 군인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별 불만 없었다. 하지만 신교대 생활이 6개월쯤 접어들었을 때 내 원래 주특기대로 부대가 바뀌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하나 기억해야 하는 건 신교대에서 6개월 생활을 하고 온 상태라는 것이다. 나는 전입을 오자마자 주임원사 지침에 맞춰 운전병 생활관에서 영내 대기를 시작했다. 영내 대기는 요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초급 간부들이 부대 생활 적응시키려고 만든 정책이다. 아직도 그게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 여하튼 영내 대기를 운전병 생활관에서 하게 된 나는 주섬주섬 짐을 들고 내 생활관이 될 7 생활관으로 향했다. 도착하고 문에 붙어있는 연명부를 보니 병장 2명이 전부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과 별 생각 없이 형 동생으로 잘 지내볼까 했다. 여기서 하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행보관과 중대장 면담을 하고 나니 저녁 먹을 시간이 이미 지나버린 상태 식당은 이미 정리 중이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PX를 가야만 했다. 서두에 말하진 않았지만 내가 복무한 부대는 군부대 자체가 엄청 큰 규모여서 신교대와 내가 근무한 대대가 약 10km 떨어져 있었고 이동을 하려면 필히 차량을 타야 하는 거리였기에 아무리 신교대 6개월 생활을 했더라도 이쪽 지리는 모르는 게 당연했다. 생활관에서 TV를 보고 있는 2명의 병장에게 PX가 어디냐고 묻자 둘 중 덩치가 큰 한 놈이 급 친근한 표정으로 A4 용지와 펜을 들고 김하사님, 제가 약도를 그리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꾸밈없이 그림을 그리는 그의 손에 나도 모르게 신뢰를 해버린 건 지금 와봐 생각해보면 흑역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기 때문이다. 그 친구가 설명해준 그림은 탄약고 뒤편을 지나 300m만 더 가면 PX가 있다는데 말이다. 그래도 그 친구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기에 약도를 들고 길을 나섰다. 한참을 걸어 탄약고를 지나고 그놈이 얘기했던 구간까지 왔음에도 PX는 보이지도 않고 이상한 컨테이너 한 동만 있는 것이다. 그곳은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오늘 저녁을 먹는 건 포기하고 다시 부대로 향했다. 허탈한 마음으로 되돌아오던 중 부대 근처에서 PX 봉지를 들고 막사로 들어가는 인원을 발견 그를 향해 뛰어가서 또 다른 PX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나서 내 멘탈을 부셔줬다. 그에게서 들은 내용은 애초에 PX는 우리 부대 뒤편, 즉 인접 대대 건물 1층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애초에 나는 도보로 30분 이상 걸리는 탄약고까지 갈 필요도 없었고 도보 5분 거리에 PX를 두고 헛고생을 했단 소리다. 덕분에 배고팠던 마음은 식은 듯 사라지고 분노만 가득했다. 생활관으로 들어가자 TV 정면에 의자를 두고 앉은 놈과 그 옆에 서서 과자 먹고 있는 한 놈 김하사님 PX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웃음기 섞인 그놈들의 말에 난 순간 이성의 끈을 놓고 그들에게 손짓했다. 나와 한창 애들 노래방 만들어준다고 난리칠 때라 우리 부대도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 하나 가져다 놓고 노래방 기계 넣어놓는 노래방이 있었다. 모든 군대에선 선빵 치면 안 되고 증거 남으면 안 된다고 배웠다. CCTV 사각지대는 얼마 전 생긴 노래방 컨테이너 뒤 그놈들을 데리고 가 내가 웃음냐? 라고 물으니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나보고 이해하시라대. 그 비아냥거림을 난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선빵만은 참아야 했다. 덩치가 유난히 컸던 한 놈은 헬스로 다져진 몸으로 한창 자신감이 올라와 있었나 보다.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온갖 멋있는 대사는 혼자 다치면서 들어오질 못하고 있기에 그놈의 마음을 조금 긁어줬다. 그제서야 원하던 선빵이 들어와 맞았고 시작된 싸움에 이성을 잃은 나는 대회 나가기 전 나만의 루틴으로 폼을 올렸던 샌드백처럼
그놈을 두들겨 주었다. 그 옆에 있던 한 놈은 그 모습을 보고 들어올 생각조차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내 고민을 끝내주기 위해 내가 들어가 줬다. 그렇게 2명의 말년 병장을 두들겨 주고 나서 나는 생활관에 들어갔고 그 2명은 내가 잠들 때까지 생활관에 들어오지 못했다. 다음 날 나를 깨우는 건 휴대폰의 알람 소리가 아닌 방송 앰프에서 흘러나오는 주임원사의 호통, 막사내김하사는 주임원 사실로 부스스한 차림으로 주임원 사실에 도달하자 그 2놈이 무릎 꿇고 있었다. 주임원사가 왜 그랬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얘기했고 주임원사는 딱 한마디 던졌다. 야, 너네는 상관폭행으로 재판 갈래? 아니면 화해할래? 그리고 김하사는 애들 폭행했으니 징계 불가피하다 알지? 화해해라. 주임원사의 말에 난 저는 그냥 징계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한마디에 주임원 사실은 난리가 났고 결국 주임원사 회유에 우리 셋은 서로 사과하기로 했다. 물론 주임원사가 휴대폰 촬영으로 동영상을 켜놓고 나간 걸 알았기에 최대한 그럴싸하게 보이게끔 노력했고 3번의 화해 시도 끝에 우리는 주임원사 화해 평가에 합격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2놈은 전역대기 5일 중 이틀을 남긴 시점이라 재판을 받게 되면 이리저리 일이 많이 꼬이게 되는 걸 잘 알아서 얼굴 쥐어 터져서 쪽팔리긴 하지만 빨리 전역하는 게 훨 낫다는 판단을 했다 한다. 이 2놈에게는 이 사연을 제보하는 걸 허락받고 올리는 것이고 13년이 지난 지금도 1년에 2번 정도는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사람 관계라는 것이 시작은 삐걱일지언정 잘 풀어나간다면 그보다 단단한 관계는 없을 것이다.